자, 여러분 오늘 다 안 보셨을 거야. 윤석열 국정브리핑. 사상 두 번째. 첫 번째는 석유 시추. 산유국이 되냐 마냐.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건요.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있잖아요. 나 술만 먹는 게 아니고 일도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인간은. 근데 핵심이 아니 뭐 공감되는 얘기가 있어야지. 딴 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엄청 잘 되고 있대. 이게 이제 자화자찬으로 얼룩진 윤석열 국정브리핑. 얼룩진. 자화자찬으로 얼룩소. 야, 나 진짜 국정기조 변화 의지 전혀 보이지 않아. 우리 조화준 기자가 만든 저 헤드라인입니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여전히 서국적. 자,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했으니까. 근데 이리라도 공감이 되면 여러분 이거 미리 보시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윤석열 지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지지 빼지 마 이런 소리예요. 나머지 중도와 진보 쪽 사람들은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제일 기함했던 게 이거야.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대요. 세계가 주목 중이래. 야, 씨발. 내가 이거 보고, 야, 사람이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라나. 만약에 이걸 진짜로 윤석열한테 저렇게 보고한 놈이 있다면 모가지를 쳐버려야지. 그러니까 세계가 주목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저 등신 하나 때문에 나라가 저렇게 빨리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주목하고는 있긴 하죠. 딱 그러니까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데 앞에 세계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폭망하는 한국은 세계가 주목 중.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와, 야 정말 그러니까 보다가 이를 들면 경제가 지금 별로 안 좋아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가 아니라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대. 어디서? 어디가? 어디서? 어디가? 근데 진짜 표정을 보면 정말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막 자화자찬 여러 개 했는데 무려 4+1 브리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모든 게 다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더 열받는 거 있어. 최상병 특검 외압 실체가 없다고 드러난 거 아닌가? 최상병 특검은 외압 실체가 없다고 드러난 거 아닌가? 이 범인이 지잖아, 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자기 스스로 뭐 이런 측면도 있죠. 공수처나 수사하는 기관들한테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야, 실제 드러난 거 없으니까 이제 끝내야지. 근데 이 범인이 자기란 말이야. 자기 마누라도 아니고 본인이야. 이거 보고 공감되는 사람 있어요? 국민 60~70%가 지금 외압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어디 20세기에서 온 둘리 같은 건 그런 느낌. 둘리를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아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객관화가 중요한 거야. 대통령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게 극우 유튜브 애청자가 윤석열 아니야. 자기 객관화가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진짜 푸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사악한 못된 새끼가 저렇게 아리백도 모르고 잘 모르는 대통령한테 경제가 좋다고 저렇게 주입 교육을 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목을 쳐야죠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쟤는 진짜로 그렇게 믿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모자라거나 사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어떤 사안은 모자란 사안, 어떤 사안은 사악한 사안. 모르면 더 큰 문제죠 사실.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근데 전체적인 큰 목적은 국정브리핑 지금 취임한 지 지금 거의 2년 반 되거잖아요. 두 번째 하는 거 이따위. 이런 게 있어. 지금은 당장 안 좋아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내주시면 더 잘 되게 됩니다. 뭐 이런 정도도 아니고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대.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은 건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야. 자기 객관화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자리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의 국정 브리핑을 보면 첫 번째는 갑자기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될 수 있구나라는 희망에 한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요즘 용산에서 윤석열이 술을 덜 마신다라는 이야기가 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본인도 위기감이 느껴지니까 내가 국민들한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저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조국혁신당 애들 논평이 저거예요. 그냥 술이나 드셔라. 술이나 처먹어. 전파 낭비하지 말고. 또 MBC 같은 경우는 오늘 저 지상파 생중계를 못 했나 봐요. 예, 제외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기자들한테 그 엠바고 위반해가지고 징계를 먹어서 MBC가
저 대통령실한테 우리 중계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랬대. 그러니까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술이나 드세요. 뭘 대단한 그리고 더 열받는 거. 지금 올 여름을 대규모 재난 없이 무난히 넘겼대요. 뭐 하기에 작년 같으면은 뭐 오송 참사 있었고 그랬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씨 당신이 재난이야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여름에 재난이 안 넘겼다 그러지만 지금 응급실 대란 같은 게 다 재난이거든요. 재난 상황 맞죠. 코로나 대응 안 하는 거 다 재난이거든요. 대규모 재난 없이 무난히 넘겼대요. 그러면 무난히 못 넘겼을 때는 사과했습니까? 이 미친 자가 지금 대한민국 정권을 잡고 있는 아우 그러니까 이게 진솔하게 사과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다짐이거든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 극우 지지층한테만 막 호소를 하는 거야. 여러분 저를 지지하셔도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 선덕여왕이란 드라마에서 인정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다라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럼 윤석열은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국민들이 이젠 잘하겠구나 하고 기회를 줄 텐데 지금은 그냥 난 계속 잘났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계속 이렇게 할 거야라는 거를 다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자, 대충 그렇고요. 이따가 재밌는 자리에서 몇 가지만 더 언급할게요. 자, 어제 간호법 통과했죠. 근데 진짜 이 간호사분들의 굉장히 오래된 수건 사업 같은 거였거든요. 저것도 뭡니까? 민주당의 법안 거부권 행사한 뒤에 상황이 급해지니까 이거 부랴부랴 민주당한테 이거 다시 통과시키자 하고 통과시킨. 아까 이재명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죠. 야당이지만 여당 같지. 왜냐하면 이런 측면이 있죠. 그 병원 같은 데 가면은 간호사분들이 의사들 밑에 있는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떤 주체적인 직업으로서 못했던 측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통과가 된 거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의사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 의사들의 파업은 지금 어디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분들까지 파업한다 그러니까 간호법은 통과가 됐어. 여긴 돋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풀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의사들 눈치 보느라고 간호법을 거부했고 이번에는 의사들 연맥이려고 간호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간호법 통과로 지금 윤석열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낸 의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응급실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대책이란 걸 희한한 건 내놓고 있더라고. 그거 한번 볼게요. 추석 연휴 응급실 진찰료 250% 인상. 저거는 저 의사들한테 추석 때 나오면 진찰료 250%더 줄게 이거예요. 그렇죠. 정말 너무 화나는 일 아닙니까? 이거는 돈이 없으면은 아파도 참아라라는 잘못된 진단이잖아요. 뭐 돈이 비싸면은 응급실 안 오겠지라는 그런 잘못된 진단과 서민에 대한 차별적인 대책 아닙니까? 응급실 뺑뺑이가 어떻게 진찰료 못 내서 또는 경증 환자들 병원을 너무 많이 찾아서 발생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결할 생각조차 안 하고 저런 식으로만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책이라는 게 이런 대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한테는 너희들 진찰료 많이 줄게. 환자들한테는 니들 부담 늘려줄게. 그래서 오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경증의 기준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있죠. 그러니까 1단계부터 3단계 심장마비, 무호흡, 무의식,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호흡곤란, 출혈, 동반, 설사. 요거는 심각한 거니까 경증이 아니고 중증이고 38도 이상의 장염, 복통, 동반, 요로 감염, 감기, 장염, 설사, 열상은 경증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더 나 진짜 열받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럼 환자가 내 증상을 이거 경증이네 하고 자가 진단이 가능해요? 당연히 안 되죠. 의사도 처음 보면 모릅니다. 배가 아프고 계속 설사가 나와요. 막 물동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의사도 모릅니다.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해야지 알죠.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고 그런 검사를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런데 알아서 중증은 받아줄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쨌든 의사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지금 정권 잡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딱 떨어진 대책은 없다고 쳐요.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앉아서 대책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대가리 하나가 딱 있어. 무조건 어제 여러분 그 찌라시 받는 거 들어보시죠. 의료 개혁에 대해서 참모들이 이야기를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 경로하고 책상 치고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중심으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지금 정도 되면은 굳이 2,000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임명을 그러니까 명수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2,000에 꽂혀가지고 죽어도 난 2,000을 해야겠다라는 저 똥꼬집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 건 봐요. 이에 당사자들의 저항이 있어도 반드시 의료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의료인들의 불법 이탈에 선을 들어버리면 그게 국가냐? 너한테 하는 이야기야. 윤석열의 저항이 있어도 반드시 탄핵을 완수해야 된다. 그렇죠. 진짜. 아니 저거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저런 대통령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런 대가리는 왜 안 되는 거냐면 직업이라는 게 갑자기 의사 악마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야 니들 돈 벌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의사들도 어떤 기간 동안 정말 노력해서 가진 직업이고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되었기 때문이잖아요. 의료 개혁의 핵심은 뭐냐? 지역 의료 붕괴였어요. 서울 수도권에는 의사들이 많은데 왜 지방 가면 병원 하나가 없고 의사가 없냐? 이걸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본질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반론들이 들어오니까 저렇게 똥꼬집 부리는 거야. 정말 답답하다 진짜. 예전에는 지역에서만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면 지금은 서울 수도권에서도 조차도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뺑뺑이 돌리다가 사고가 나고 결국 사람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그게 국가입니까? 네. 그게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만 옳다. 그게 극우예요. 윤석열 대가리는 극우로 꽉 차 있는 거야. 어떻게 나만 옳을 수가 있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일 무식한 놈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와중에 한동훈이랑 지금 갈등 관계라고. 나 이것도 엄청 웃겨요. 아니 여당 대표가 내가 한동훈 편 들어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여당 대표가 건의할 수 있잖아. 해결책을 내놓는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올해는 그냥 입학생을 받더라도 내년에는 입학생을 좀 적게 받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해년마다 똑같이 1,500명에서 2,000명 받는 게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줄이는 건 어떻소라든지. 근데 이거 아까 말한 식으로 똥꼬집이야. 의사들한테 물러서면 그게 국가냐.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 이자를 탄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참 둘 다 똑같은 게 윤석열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항상 나 너랑 밥 안 먹어 하면서 만찬 취소하고 초딩이야. 이게 지금 한두 번입니까? 참 이게 무슨 정치 행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런 거거든요. 한동훈이도 내가 봤을 때는 가발 쓴 윤석열이에요. 크게 술안 다를 게 마시는 없다고. 윤석열. 예.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인데 이 과정들을 보면은 그래도 한동훈이 하는 말이 좀 더 맞아. 윤석열에 비하면. 그런데 지금 계속 부딪히잖아. 그 친윤 정점식 정책위 의장 자르지 말라니까 자르고 김경수 전 지사 사면하지 말라니까 사면하고 언론들은 이것만 이야기한단 말이죠. 사실은 말초적인 거.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싸우네. 저는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도 정말 마땅치가 않은데 윤한 갈등이라고는 하지만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내긴 하지만 그걸 끝까지 유지한 적이 있습니까? 유지한 적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걸 행동에 옮긴 적이 있습니까? 뭐 최일병 특검법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꺼내놓고 이런 식의 뭐 갈등이 계속 표면화가 되면 말 빼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뭐 김건희 특검법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한동훈이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하는 거고 한동훈 띄워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을 옹호하는 의대 증원 1년 이후에 한동훈의 호응 의료 위기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의사들이 테이블에 앉을 거잖아요. 협상하면서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 나만 오라. 나만 옳다가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이 지경 만들어놨거든요.
정책을 해보고 안 되면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결국 뭐 한동훈 말이 정말 옳다 이거라기보다는 우리 같이 대화를 해보자라고 테이블을 끌어내리기 위한 맞죠. 저런 호응법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하고 9월 1일 날 만나는 게 확정됐어요. 어저께는 이제 저렇게 그 문자가 찍히기도 했지만 오늘 확정됐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 워크숍에서 이해식 대변인 나와서 1일로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정말 우려대란 그 사이에 윤한 갈등 대책은 없습니다. 여기서 굳이 원인을 찾자면 윤석열이 문제죠. 윤석열이가 지금 저 최혜병 특검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사는 그렇게 가는 방식으로 진짜 희한한 정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이 빨리 좀 정신 차리고 기준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윤석열의 국정 브리핑에서 한동훈과의 어떤 대화에 대한 여당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여당과의 교류 얘기를 했더니 다양한 채널로 당과 소통 중이라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동훈이랑만 소통을 안 하는구나. 그러면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한동훈도 윤석열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언론 뭐 플레이하죠. 정진석 비서실장이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랑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죠? 국무총리만 구석으로 불러서 이 얘기를 하고 한덕수가 거절했다고 하니까 바로 언론에 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추경호는 친윤이잖아. 기재부 장관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반대하는 꼴이에요. 그냥 완전히 뭐 당나라 부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사리판 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추경호가 반대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정부의 안을 지지한다 이러니까. 야, 내가 봐도 머리카락 숫자로 봐도 한동훈하고 추경호 더 가깝지 않습니까?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이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아유 씨. 자, 대통령 자격 없어요 이제. 오늘 국정 브리핑 차라리 안 하느니 못한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바꾸겠습니다가 아니라 난 다 옳다. 우린 잘하고 있다. 자화자찬. 그러니까 윤석열이 언론 개악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칭찬해 준 애들이 없어. 장악된 KBS도 그렇게 칭찬해 주지 않아. 아유, 여기까지 하시고요. 경경님 감사드립니다. 토마호크님, 장모님 급성 신부전 와서 지난해 말부터 진료 받고 있어요. 며칠 전 진료 받으셨는데 다음 진료일이 내년 2월 중순. 보통 2-3달 터울로 진료 받았는데 내년 2월이면 6개월 후 의료 붕괴 피부로 팍팍 느끼고 있음하셨고요. 아이고 잘 되시길 빌어요. 레인보우님 고맙습니다. 메이슨 K님 경증 1단계 책상치기 경증 2단계 격노하기 경증 3단계 기소하기 경증 4단계 시추하기 중증 1단계 출국하기 회복 단계 탄핵하기 완치 단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여당이 심적 야당이고 새날이 심적 포스터 아자아자. 이야 이분 저렇게 손가락으로 치셨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신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구자영님 정말 찌질하고 한심한 인간 암울합니다 하셨습니다. 원래 아침이 밝을수록 새벽이 어둠이 짙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암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자,